네, 전국 곳곳에 내렸던 대설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오늘까지 서울, 경기 등에 눈이 더 내리고 내일 또다시 전국에 눈예보가 있습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와 주의할 점들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오늘 내린 눈의 양이 정말 많았습니다. 경기도에서 비상단계 3단계를 가동을 했는데 이 3단계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인력이 총동원되는 상황이잖아요. 대설과 관련해서 비상 3단계 가동이 흔치 않은 경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특히 이제 기존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강원도라든가 이런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광역적으로 이렇게 동원되는 이런 단계는 있었지만 지금 이제 서울 근방에 이 경기도에서 이렇게 이제 단계가 내려진 것은 이제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번 눈이 습기를 머금고 있는 습설이라서 눈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공장 구조물이나 지붕 같은 시설물이 쌓인 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내려앉는 사고가 이어졌는데요. 어떻게 이런 사고에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분을 많이 함유되고 있는 이 습설에 의해서 일반적인 이제 다른 건설보다는 뭐 3배에서 5배까지 더 이제 하중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콘크리트 건물들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다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고가 난 케이스도 마찬가지처럼 일부 이제 가설 시설물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눈 피해들이 이 도시보다는 이제 경기도라든가 이런 농촌이라든가 이런 지역사회에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지역에는 특히 이제 가설 시설물도 굉장히 많고요. 뭐 비닐하우스라든가 축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시설 작물들을 재배하는 이런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은 눈의 무게에 견딜 수 있도록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좀 눈을 좀 쓸어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제거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이런 시설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하우스 밴드라고 해서 눈이 좀 잘 미끄러져 내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팽팽하게 이런 좀 텐션을 더 강하게 줄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뭐 지주를 더 세운다든가 이런 것으로 좀 보강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고립 피해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주거지뿐만 아니라 차량에도 고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고립이 된다면 어떤 점을 기억해야 될까요? 네, 특히 뭐 이렇게 차량에서 고립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뭐 위치에 따라서 뭐 신고를 하시고 어떤 소방이라든가 이런 곳에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안전하게 좀 차량 내에서 기다리시는 게 방법일 거고요. 예. 만약에 이제 어떤 좀 이동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한다면 차량을 일단 시동을 끄고 차량키를 차량 안에 두신 채로 가까운 여러 가지 그런 대피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인근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선제적으로 좀 이동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겨울철에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농가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시설물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설물에 있어서 이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이런 눈은 이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붕괴에 있어서. 따라서 이제 이런 붕괴 우려가 있는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뭐 활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최대한 좀 자제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시설 하우스 같은 곳에 눈을 제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내부 쪽에 굉장히 하중이 이제 집중이 돼 있는 시설 하우스 내부 쪽에서 계시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주로 활동을 해주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네. 눈이 많이 오면 평상시에 익숙한 산행길이라고 하더라도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설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산행 시의 주의사항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뭐 어제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어떠한 산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산에 오르시면 안 되겠고요. 예. 특히 이제 뭐 아까 그 경보 상황에서도 뭐 예컨대 서울에 있는 대모산도 지금 출입이 통제가 될 만큼 굉장히 높지 않은 이런 야산이라고 하는 조건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절대 산행을 해서는 안 되겠고요. 특히 이제 부득이하게 산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빨리 정해져 있는 이런 등산로를 좀 이용을 해서 빨리 하산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일단 더 이상 산은 당분간은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폭설로 네네. 곳곳에 정전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게 전선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가장 이번 대설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이제 다른 뭐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혼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상당 부분 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인데 지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광역적으로 지금 전전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많은 눈이 이제 뭐 전선에 대한 무게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산악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도서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전신주와 인근에 있는 나무들 특히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눈의 무게에 의해서 나무가 이제 부러지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정전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전선 자체가 뭐 이 전선의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눈 무게는 뭐 그렇게 큰 고려 대상이 아닌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근에 이런 소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넘어지면서 이런 전신주라든가 전선을 파괴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정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눈이 오면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셔라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대중교통이 참 혼잡스러웠습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이게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오늘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아침에 평소보다 굉장히 혼잡도가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정부나 지자체도 뭐 배차 간격을 늘린다던가 뭐 버스를 증편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신경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외부 조건들이 거기에 맞게 또 계획대로 원활하게 돌아가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이런 뭐 퇴근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피해서 좀 분산을 해서 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이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전국에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눈으로 도로의 노면이 얇은 빙판처럼 얼어붙은 블랙아이스도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꼭 만약에 운전을 해야 한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눈이 굉장히 많이 적설이 된 도로들은 이제 대부분 차량들이 서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형 사고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드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눈이 이제 제대로 깨끗해 보이는 이런 정상적인 도로라고 보이는 곳에서도 블랙아이스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결국은 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최대한 적어도 평소 다니시는 속도보다 절반 정도 이렇게 서행 천천히 운전을 해주시는 방법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아이스를 뭐 육안으로 목격을 해서 어떤 감속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미 상당히 늦은 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감속 운행하시고 앞차와의 거리 좀 충분히 두시는 안전운전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블랙아이스 같은 곳에 구간에 어쩔 수 없이 접어들어서 어떤 미끄러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타이어 방향의 차축을 미끄러지는 방향과 이렇게 동일하게 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그러니까 급정거를 하시면 오히려 더 차량 조향이 안 되기 때문에 급정거보다는 여러 번 브레이크를 나눠 밟으시면서 네. 가능하시다면 엔진 브레이크 같은 것도 활용을 해서
제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더 내려가서 더 춥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워지면 많은 분들이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빙판길에서 만약에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그 빙판길 상황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이동하시다가 넘어지시면 크게 다치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구조적으로 좀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착용을 하시고 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도록 이런 환경을 좀 만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신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좀 이런 좀 여러 가지 폭설이나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더 예컨대 등산화라든가 좀 편한 이런 신발을 신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이런 빙판길 넘어진 사고를 좀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장갑과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고 당분간 활동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흥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